저도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일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얘가 10억이 가버렸습니다. 저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실버 마찬가지입니다. 폼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대체 자산이라기보다는 그냥 다 같이 커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 네, 평균적으로 했을 때 금사면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된다. 경험이 이제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사면 2등은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금사면 2등은 한다니까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금 전문가이시죠. 배재한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좋게 말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 은을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이 대체한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니 네. 역으로 이제 네. 또 금, 은을 또 이제 좋게 보시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어떤 그 생각이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금을 코인이 어쨌든 일부라도 대체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뭐 좀 반대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전혀 반대를 안 하고요. 네. 이미 뭐 제가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 자산 시가총액 7위 정도까지 올라왔었고요. 그때는 은을 앞지른 적이 있었거든요. 실버를.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금 밀려 있는데 이제 1위가 금이고 2위가 은이지 않습니까? 이제 정상화되었다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도 이미 뭐 부정할 수 없어요. 전 세계 누구도 이제 자산의 하나의 강한 뭐 어떤 테마로서는 형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고 이제 아까 디달러라이제이션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달러화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금으로도 일부 몰리고 결국은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된 게 실제적인 거는 이제 2008년도 서브프라임 이후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퀀터티브 이징에 양적 완화를 너무 많이 하니까 달러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도 사모으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부상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량이 한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추적도 된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 한참 올라갔을 때는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한 거 있고 이제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정부다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거다 하면서 한번 부각시켰다가 지금은 조금 식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 그 비트코인 가격으로 지금 가격을 보니까 1억 900만 원 정도가 나왔네요. 예, 이런 되는 거고. 결국은 이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그 외에 이제 큰 알트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솔라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표되는 알트코인들인데 결국은 이제 미국 국채 채권을 안 사지 않습니까? 안 사니까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USDT, USDC, USD1 정도로 발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지니어스 액트법 통해서 미국에서 뭐 암호화폐 3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국 중앙은행에서 미국 국채를 안 사니까 미국 국채를 단기적으로 사가지고 장기 국채하고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뭘 하든 어쨌든 미국의 이런 국가 권력을 패권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은 통화량은 늘 수밖에 없고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USDT를 테드를 많이 발행하고 USDC를 많이 발행하고 그거 어디다 쓸 겁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을 사고 제일 많이 비트코인을 살 거고 미국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뭡니까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자산 기초 자산의 일부로 가져갈 거고요. 예.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금도 일부가 있을 거고 채권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들은 이제 뭐 좀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비트코인도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국은 이제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단기 국채를 사야 되기 때문에 국채를 살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싫어도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그 비트코인이나 그 알트코인의 가격은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비트코인은 뭐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만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결국 뭐 20년 정도 안 됐잖아요, 솔직히. 그런 자산이고 금은 5,000년, 6,000년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석유도 있고 철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자산들이 많은데 아직은 참 이 신생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저도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일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얘가 10억이 가버렸습니다. 저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실버 마찬가지입니다. 폼 오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거부를 하고 터부시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 솔라나 이 정도까지는 인정하자. 제가 인정하기 싫어도 세계 자산 순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예, 뭐 날려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대체 자산이라기보다는 그냥 다 같이 커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 네네. 결국에는 이제 달러가 약해지니까 그쵸. 달러 네. 기반으로 계산하는 그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굳이 뭐 이걸 뭐 하나에 올인할 필요도 없고 그쵸. 어떤 그냥 자산 배분의 문제다 정도로 이제 보시는 거네요. 비트코인 뭐 한 전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비트코인 100억 사가지고 잠이 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이제 미국이 네. 예전에 이제 그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뭐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그 금을 막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네. 이제 그걸로 이제 한번 이렇게 된 것처럼 네. 패권을 잡았듯이 네, 네. 코인을 이제 많이 모아가지고 네, 금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네, 네. 이제 코인 기반의 뭔가 좀 달러 패권 예. 뭐 만들어 보겠다 네. 이런 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렇게 가는 건 좀 너무 과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통화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금 가격자, 그러니까 금을 사실상 무용지물화 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안 되죠. 5천년, 6천년 역사 속에서 이거는 금은 이제 진짜 리얼머니 화폐 돈으로서 쓰였잖아요. 이거를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나라가 트럼프라든지 푸틴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뭐 이 한 사람이 금값을 좌지우지하고 없애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천년, 6천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가 있을 동안에도 계속 네. 지속될 확률적으로도 더 높은 거예요. 네. 아직 이제 평가가 덜 된 거 이런 부분들. 예. 이제 이게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없으면은 그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도 코인 이쪽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있고 일부는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일부라는 것이 그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이 각 지점을 운영하려면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동산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과 은 실물 자산이 있을 거고. 근데 코인은 이제 진짜 이래도 될 정도의 정도요. 제 기준으로 하면은 그 정도의 금액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 금도 지금 재평가를 못 받았는데 네. 뭐 코인에 어떤 이렇게 역전당한다라기에는 네, 네. 좀 너무 과하다. 너무 이렇게 과하죠. 좀 예, 보는 예, 거죠. 예, 결국에는 지금 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단순히 얘기해도 뭐 한 2만 달러는 봐야 되는데 그죠. 통화량 대비해서는 지금 기준으로 해도 34조 달러를 넘어서 있는데 시가총액이 금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저기 4배가 간다고 그러면은 예, 엄청나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기 때문에 네. 아무리 비트코인이 좋을지언정 네, 네.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빨리 바뀔 수는 없을 그렇죠. 것이다. 예. 결국에 금 거래는 계속 할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또 코인이 한번 이렇게 좀 휘청휘청 하니까 네. 역시 금이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또 금에 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 보면은 네. 아직 그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그 바꾼다는 게 그죠.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대로 가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그 중앙은행들이 금 사는 걸 막을 수는 없고 이대로 가서 달러 패권이 계속 약해진다는 거 말고는 뭐 방법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든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체제로 넘어가자라는 유혹이 생기지 않을까요? 금으로 가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들 계속 금 사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달러 패권이 지금 아직 있단 말입니다. 달러의 영향력이 가장 세거든요. 그럼 자기들은 무한 발행해가지고 돈이 되는 자산으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코인을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코인으로 해가지고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또 바꿔가지고 이제 코인하고 금,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하고 금하고 어느 정도 기초 자산을 하고 뭐가 움직인다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들이 나오겠죠. 어쨌든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네.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패권을 이제 뺏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현상들이죠. 아까 예. 말씀 잠깐 나눴듯이 비트코인을 많이 어쨌든 미국인이 가지고 있든 미국 네. 기업이 가지고 있든 정부가 네. 가지고 있든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을 올린다. 그래서 뭐 그걸 뭐 국채를 갚는다. 네. 뭐 그러면서 금 가격을 뭐 확 낮춰버리겠다. 하면은 사실상 이제 중국이나 뭐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많이 모았는데 네. 여기에 타격을 주는 거 아니냐. 자기는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고 금 네. 가격을 떨어뜨리면 쉽지 않을걸요. 한 방 먹이는 거 아니냐. 예전에 중국 그 비트코인 1위 거래량이 중국이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국가에서 거래를 못 하게 했잖아요. 공산당이 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뭐 가져가기도 하고 개인 암호화폐나 지갑에 가져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홍콩을 통해서 뭐 대만을 통해서 다 어떻게든 움직여가지고 하겠죠. 예, 있는데 지금은 뭐 미국이 뭐 비트코인이 제일 많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중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 중국이 러시아가 뭐 아니면 반미 국가들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가격을 폭락을 시켜서 얘네들한테 손실을 주겠다. 네.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네. 자기들의 이제 발권력을 통해서 달러를 통해서 세계 어떤 자산이든 살 수 있는 게 많죠. 어쨌든 지금 당장은 국채가 안 팔리는 게 문제니 네, 네. 그거 해결하는 정도다. 네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정도 해결하는 네, 거지 네. 뭐 금을 뭐 이길 정도까지 가기에는 사실 너무 좀 과하다. 네. 이렇게 좀 보시는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어쨌든 브릭스 국가들은 금을 모으면서 이걸 미국에 지금 대항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되겠죠. 네네. 지금은. 네네. 예, 그걸로 미국 달러가 너무 좌지우지하는 것들을 좀 방어해 보겠다. 은도 아까 좀 많이 모은다고 네네네. 하죠. 네. 근데 은은 사실 너무 작잖아요. 어떤 시장이. 시가총액 자체가 금이 1위고 은이 2위잖아요. 그래서 뭐 10분의 1 정도니까. 그죠. 금에 비해서 작다는 거지 은이 작은 자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유를 수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도에 수출을 합니다. 브릭스 국가니까 인도에 수출을 하면 인도에 루피아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UAE로 보내 가지고 UAE하고 인도하고는 또 교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UAE가 있는 이제 뭐 디르함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 가지고 디르함을 가지고 다시 이제 중국에 주고 아니면 또는 바로 이제 직거래로 위안화로 바꾸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기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패권 달러가 하나가 이제 단일 체제였다면은 최강의 체제였다면은 이제 다변화가 되는 거죠. 달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다변화가 되면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죠. 브릭스 국가는 뭐 금을 40% 해가지고 뭐 다른 담보자산으로 해가지고 뭐 유닛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브릭스 국가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막뭐 이란을 치고 들어가고 베네수엘라 하는 거 보니까 위안화로 뭔가 말을 많이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지금 가만히 안 있고 있겠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다변화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예. 그러면 결국에 금, 은, 뭐 비트코인 다 가지고 있어라. 다 가지고 있는 게 맞죠. 그 어떤 예, 예. 배분의 차이지. 네네 배분의 차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비트코인이 결국엔 미래다라고 생각해서 네.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있는 뭐 그런 네. 분들이 아무래도 좀 청년 세대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죠. 예. 뭐 알트코인 섞어가지고 아니, 저는 전 재산이 다 이제 코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시는 네네. 분들도 많은데 네.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은 좀 그거는 좀 너무 위험하다라고 좀 조언을 하시는 편인 건가요? 그렇죠. 일단 안정적인 자산 기초가 되는 있잖아요. 기본적인 네. 베이스는 이제 깔고 코어 자산은 깔고 가야 되거든요. 그 코어 자산은 저는 이제 금과 실물 금과 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움직여도 이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조금씩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일시적으로는 뭐 1억을 벌 수도 있고 10억을 100억을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는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 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필요하고 금과 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 정도의 자산 정도만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식하고 코인은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큰 장이 와가지고 같이 올라가서 수익을 내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주가 지수도 6,000달러를 넘어서고 이렇게 할 때 일부 대형 종목들이 상승해서 수익을 낸 거지 개인들은 아마 손실 본 분들이 훨씬 많을걸요. 맞아요. 네. 계속 역사적으로 그거 반복이 되고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많은 수익을 빠르게 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함정이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반대로 금, 은이 결국에 좋다고 생각해서 네. 100%다 사고 이런 것도 좀 경계해야 될까요? 100%뭐 사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100%는 안 돼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LCT 매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거 네. 뭐 인테리어하고 들어가서 뭐 이제 하면 개인이 뭐 예를 들어 1억 예. 있는데 1억을 예, 다 예, 그냥 예, 예. 올인 막 이런 것도 위험한 걸까요? 아니 그 사람은 1억보다 훨씬 많이 벌 거니까 요즘 1억은 큰 돈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젊은 이제 전 재산을 친구들. 또 예, 예. 코인에 넣듯이 은에 그냥 올인하거나 예, 예. 금에 올인할 수도 있죠. 왜냐면 아까도 뭐 이제 뭐 10배, 뭐 5배 이런 예, 얘기 예,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뭐 1억 정도는 뭐 그거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 재산을? 전 재산이 1억인데 그 사람이 평생 벌 게 1억이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1억 있다 그러면 안전자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실버나 골드에 그걸 넣어놓으면 괜찮죠. 그리고 지금은 뭐 또 그 뭐 비즈니스나 사업 활동이나 회사 다니면서 그 벌면 되는 거니까요. 왜냐면 또 이제 코인은 좀 네, 경계하라고 네, 하셨으니까. 예. 근데 좀 은은 또 괜찮다고 하면 또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은 아까 얘기했듯이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엄청 위험하고. 만약에 전 재산을 그거를 모았고 그거를 할 거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운이 안 좋게 다 쓰고 예, 정말 아들 뭐 아파트 사주고 뭐 딸 시집 보내고 이렇게 1억밖에 안 남았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 방에 이제 다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분산하는 게 맞기는 맞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금하고 은하고 이제 일정 부분은 예, 뭐 5대5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금은비가 1대 60이니까 은을 6이라든지 7로 가져가는 거고 이건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제 네. 옛날에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진짜 돈은 금하고 은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결국에 뭘로 벌든지 금과 은을 사놓으면 승리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꽤 힘들었다가 네. 최근에 결국에 증명하지 않았냐라는 그죠. 것들을 보여주시기는 하죠. 네네. 예. 그 단위가 장난이 아닐걸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게 그냥 1, 2kg가 아니고 이제 그런 분들의 성향은 계속 지속적으로 모으거든요. 네. 중앙은행처럼 그러니까.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수량이 보면은 금이 100kg, 200kg, 500kg 있는 분 나올걸요 아마 맞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이때
맞아요. 이거 뭐 동그란 거 계속 그거 사잖아요. 네.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해서 그 무언가 확실하게 신념을 가지고 모았더니 되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이 투자에서 방향성이 맞잖아요.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사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투자에 있어서 방향성은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럼 금과 은을 사면 역사적으로는 장기 우상향으로 갔다라는 방향성은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코인도 장기 우상향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은 그런 거고. 근데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이라든지 상장을 하고 나서 중간에 펌핑하고 먹튀하고 나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괜찮지 않냐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맞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다른 것보다는 차라리 가장 큰 자산 비트코인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솔라나 이 정도까지만 1, 2, 3, 4등만 말씀드린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사실 미래를 맞출 수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게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지 성공하는 거네요. 결국에 어떤 투자라는 거는. 그 중간에도 좋다고 생각했다가 지금 또 이렇게 사그라든 것처럼 뭐 몇 달 전만 해도 은을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에 이렇게 휘둘리는 게 오히려 더 문제다. 그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버 보유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 보유량이 있는 거고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다음에 뭐 직원 급여하고 각종 뭐 예를 들어서 금융 비용이 나갈 거 아닙니까? 뭐 퇴직금도 나가야 되고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력이 되면은 전부 금과 은을 실물 금과 은을 다 사 모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쌀 때 팔아가지고 막 선전해가지고 팔고 쌀 때 살려고 하는 그 모릅니다. 그거 절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리고 당일 판매가 만약에 1톤이 나갔다 그러면 아무리 비싸더라도 영업 뭐 마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 안전 마진 요것만 보고 나머지는 똑같이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버는 저도 최근에 700만 원대 이상 1톤 2톤 산 거 지금 다 물려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고 떨어졌으면 지금 오늘 만약에 뭐 100kg 200kg이 나갔다 그럼 오늘 가격에 또 사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량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금이든 은이든.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은 우상향해 가지고 이제 로그 함수로 올라갈 때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좋은 자산을 장기 보유하는 거 말고 더 좋은 건 없다. 그죠. 그게 뭐 금이든 은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가 됐든 우상향하는 거 사놓고 버티는 게 최고죠. 그죠. 애플이든 엔비디아든 삼성전자만을 가지고 뭐 몇십 년 동안 비교를 하면은 에이 안 되죠 그러면은. 근데 그거 말고 평균적으로 했을 때 금 사면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된다. 경험이 이제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 사면 2등은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금 사면 2등은 안 되니까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시세 보고 오늘 뭐 10돈 얼마고 뭐 아니면은 뭐 10돈 얼마니 10돈 얼마예요 5돈 얼마예요 100g 얼마예요 1kg 얼마예요 하고 사놓고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금고 좋은 금고 사가지고 보관하시면 되고요. 요즘 뭐 돌반지 10개 끼고 태어나는 애들이 뭐 지금 뭐 엄청나죠 진짜. 그죠. 그런 애들은 그런 것처럼 결국에 이제 장기 우상향하는 거에 한번 베팅해라. 아니 그 하실 때 책에서도 적었는데 금고는 꼭 사시고요. 금고는 소중한 것을 보관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관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지문서 들어갈 거고 골드바 실버바 들어갈 거고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사세요. 근데 금고가 있으면은 일단은 뭔가 좋아요. 채우고 싶어서 그건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딱 되는 거죠. 이게 마인드셋이. 그러니까 현물이 참 그런 건 장점인 것 같아요. 현물은 한번 딱 사놓으면 뭐 뭔가 그 감정이 좀 들어가가지고 쉽게 못 파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되니까. 그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재환 대표님 모시고 금은 시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